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제가 그 영어 원서 읽기, 영어 책 읽기, 그리고 영어 독서 다 같은 말이죠. 예, 그 읽기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왜 제 세대도 그렇고 그 한국 영어 교육이 어떻게 보면 독해 많이 하잖아요. 예, 수업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그런 영어 원서 읽기나 영어 독서를 그렇게 그냥 독해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어 독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어권 국가 그 교과 과정에는 리딩이 아예 과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쨌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리딩이라는 그 리딩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영어권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나 이런 거를 측정할 때 그 리딩 능력을 꼭 측정을 합니다. 그 말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보통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을 측정하진 않잖아요. 네. 외국어인 경우에 당연히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을 평가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국어에 대한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을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달리 리딩 능력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는 말 그대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리딩이라는 그 과목도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영어죠. 영어는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는 모국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해외에 나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해외 쪽까지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영어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한국 밖에서의 어떤 나중에 한국 밖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걸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이민이죠.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나 그냥 유학 이민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라면 영어 능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제가 좀 이제 이 영어 원서 읽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기성세대 분들은 영어 책 읽기 하면 영어 책을 읽고 우리말로 해석하고 그런 거에 익숙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 세대만 해도 그렇게 수업을 받아왔고 아마 요즘 친구들도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죠. 외국어기 때문에 영어를 읽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영어 독해도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그거는 영어를 읽고 해석을 하는 거지 영어 독해조차도 아닙니다. 영어 독해라는 거는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해라는 거를 꼭 그 자신의 모국어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한 문장을 읽고 내가 그 문장을 해석한다는 거는 자신의 모국어로 이해한 거잖아요. 그럼 두 문장을 읽으면 두 문장을 또 해석해야 되고 세 문장은 세 문장을 해석해야 되고 그러면 100문장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책 한 권에 10,000문장 20,000문장이 있다면 그 20,000문장을 다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즉 시간은 2배로 걸리고 그 내 용량으로
너무 힘들겠죠. 즉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막 영어로 2시간 강의 들으면 막 그 모국어인 한국어로 2시간 강의 들은 것보다 더 피곤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 학습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뭐 영어로 된 강의를 하나 들으면 뭐 30분짜리 강의를 듣더라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되니까 그 피로도가, 내 피로도나 뭐 이런 게 집중해야 되니까 되게 힘드시다고 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영어 독해, 영어 원서 읽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습득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어를 읽고, 물론 처음에는 그 영어가 외국어기 때문에 내 말인 모국어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거는 처음에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1차적인 접근법이고요. 그럼 2차적인, 그거보다 더 나은 접근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그 영어 문장을 처음에 어떻게 보면 단어, 표현들을 내가 우리 한국말로 알아야죠, 의미를.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이해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단어나 표현을 만났을 때 그냥 영어로 이해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우리 여러분 그 뭐 창문을 말할 때 윈도우라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 윈도우라는 단어를 내가 몰랐을 때는 윈도우가 창문이란 거를 알아야죠. 특히 어린 학생들인 경우엔 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윈도우라는 단어를 이제 알고 나면, 창문이라는 의미로 알고 나면, 그리고 창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윈도우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냥 윈도우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윈도우를, 내가 알고 있는 윈도우를 계속 창문인지 알고 있는데 창문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take a shower라는 표현을 익혔습니다. take a shower가 우리 샤워하다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take a shower가 샤워하다라는 걸 한번 명확하게 익혔으면, 그리고 그 표현의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익혔다면 그 다음부터는 take a shower를 만났을 때 그냥 take a shower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뭐 조동사라고 다 배우셨을 거예요. 뭐 will이라는 그런 동사가 있잖아요. 그 will도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다, 명확하게. 아니면 미래를, 뭐 조동사라는 용어까지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 will이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will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잖아요. I. 그러면 I'll take a shower 했을 때 나는 샤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I'll take a shower. I'll take a shower가 그냥 영어로 인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아까 윈도우 배웠잖아요. 윈도우가 창문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윈도우입니다. 내가 인지했잖아요, 창문이란 걸. 그 다음부터는 윈도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오픈 하면 여러분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오픈 더 윈도우는 창문을 열다예요. 창문을 열다를 내가 오픈 더 윈도우라고 인지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픈 더 윈도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또 I will open the window 하면 내가 open the window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I'll open the window 한 다음에 나는 창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예지만 이런 식으로 영어 독해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I'll take a shower는 I'll take a shower고요. I'll open the window는 I'll open the window로 그냥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짧은 이런 단어들, 표현들로 계속 익숙해져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원서 읽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읽었을 때 영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포인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리딩을 할 때는 더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더 긴 문장들도 나오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 세대 때는, 저희 세대 때는 영어 긴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배웠냐면, 학교에서 긴 문장을 쭉 끝까지 다 읽고 다시 앞으로 가서 그 문장을 해석합니다. 정말 최악의 영어 공부 방법이죠. 영어 공부 방법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 직독직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독직해. 직독직해. 근데 직독직해도 포인트는 뭐다? 영어를 읽고 영어 읽으면서 그걸 우리말로 계속 되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파파고로 만드는 것 같아요. 번역기로. 근데 우리는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장을, 내가 읽은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읽고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혹시 자녀들 영어 이렇게 뭐 영어 교육에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해석하는 영어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해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니까 처음에는 해석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뭡니까? 해석은 모르는 단어, 모르는 표현에 있어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아는 영어 표현이나 영어 단어에 있어서는 절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포인트 이해되셨습니까? 즉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을 만났을 때만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명확하게 그 뜻을 인지하고 나서, 그러면 인지하고 나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영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어 실력이 좋아지다 보면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 그 단어를 한국말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영어 단어의 의미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 영상이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그렇게 익숙하다 보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 원서, 영어 리딩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think in English, 영어적인 사고가 가능한 겁니다. 외국어일지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성인이 돼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학습한 경우거든요. 물론 기간은 거의 25년 이상이 훨씬 넘었죠. 정말 영어에 목숨 걸고 영어 공부한 지 한 25년이 뭡니까? 훨씬 더 넘었죠. 제 나이를 고려할 때. 하지만 물론 저도 당연히 중고등학교, 대학 다녔죠. 하지만 그때 영어 배운 게 지금 제 영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 영어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제 성인의 나이에 영어를 본격적으로 학습한 저조차도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즉 어린 친구들은 오히려 더 가능하겠죠. 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 공부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분들도 물론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린 친구들은 꼭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